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태진입니다. 그 2주 만에 라이브 강의도 아니고 그냥 얘기해 보는 시간 갖죠. 학원 휴업 언제까지냐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학원 수업 중이에요. 네, 근데 저만 휴업 중이라서 그 4월 16일에 심화 강의 개강이고, 그다음에 4월 18일 기본 강의 개강인데 4월 16일 심화 강의는 일주일에 3일만 합니다. 그죠? 3일만 해서 15회? 14회? 14회로 끝납니다. 14회. 뭐 14회면은 일주일씩 두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냥 냅다 달릴까? 일요일도 안 쉬고. 그냥 딱 2주? 그건 마음대로 안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는 18일 개강인데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래서 토요일 개강을 하게 됐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들 잘 있었어요? 그래요. 책이요. 4월 2일에 나옵니다. 100점 노트는 4월 2일에 저 출고된다고 제가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기 신림동에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을 사실 학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거기 편집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개인 사정도 있으셔가지고 월차도 내시고 이래가지고 편집이 좀 늦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못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책 출간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잘 만들었어요. 저기 강사 16년 만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한 책이 그건데, 뭐 그 이전에는 혼신의 힘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디자인도 좀 신경도 좀 쓰고 그 안에 있는 오탈자 막 띄어쓰기 이런 거 엄청 봤어요. 엄청 봐가지고 좀 됐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그거 하다가 교정 보다가 저는 분명히 제 원고에는 전라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라도. 근데 그게 출간될 때 이렇게 인쇄본 보니까 전라도 이렇게 써 있는 걸 깜짝 충격 그 자체. 전라도는, 그래서 제가 편집하시는 분한테 아니 전라도는 좀 심하지 않냐고. 나는 전라도라고 썼는데 전라도.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하나씩 다 잡았어요. 예. 자, 저 멋져졌다고요? 예, 뭘 멋져져요? 그냥 요새 계속 그 책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책을요, 제가 이번에 그 한사능 교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교재를 또 따로 냅니다. 그래서 그 교재 작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한 열흘 동안 거의 폐관 수행을 하듯이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제가 그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 이번에 46회가 있더라고요. 46회 고급 시험 문제만. 그래서 46회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50문제더라고. 그럼 46회에서 50문제면은 몇 문제냐? 2,300개? 2,300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저도 토할 뻔했는데, 그 오기총이라는 책 있죠. 오태진 한국사 기출총정리. 그게 한 4,000개가 넘는데 제가 왜 못 푸냐고 막 애들한테 막 왜 못 풀어, 다 풀어 막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야야 씨 어디서 어리광이야 엄살이야.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 진짜 장난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좀 강요했던 것 같아요. 100점 노트 잘 될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이요, 내용이 얼마나 변경이 아니고 추가 좀 했어요. 추가. 그래서 어차피 그 같은 맥락인데 맥락에서 추가된 부분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이해하실 때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그 강의에서는 언급을 고기를 안 하겠죠. 근데 거기 위아래에 있어요. 위아래에 조금씩 몇 개 추가한 게 있는데 그냥 그건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화. 교수님, 문화사나 테마별로 묶어놓은 강의는 없나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김수빈 학생? 김수빈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오늘 오전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거 MSG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오늘 아침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랬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책 제목도 뭘로 할까, 뭐 분류사로 정리하는 뭐 이런 거 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딱 질문 딱 하시네요. 그래서 문화사나 테마별로 묶어놓은 강의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토지지도만 쫙 하는 거, 그런 강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그 실강을 제가 이제 4월 16일에 개강을 하는데 이게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무슨 편입학원에서 어제 어떤 학원 강사께서 강의하시는데 그분이 확진자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 듣는 128명의 학생들이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당했어요. 일종의 유배형에 처해진 거죠. 예, 그래서 못 나오게 지금 거의 금고형 같은 걸 지금 받게 됐는데 저는 확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지? 제가 봄에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요. 천식 알레르기가 있어 원래. 그래서 봄철만 되면 아무리 마스크 쓰고 막 밤에 막 마스크 쓰고 자고 이래도 이렇게 막 간질간질 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간질간질 거리는 거야.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어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혹시 오태진 확진자가 된 게 아니냐? 이랬었어.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도 버스 타고 오면서 막 어떤 분이 얘기를 막 하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그래서 왜 위에 뒤에서 막 코로나가 막 날아오는 기분 있잖아요. 그럼 나 걸리면 안 되는데 나 걸리는 건 괜찮은데 아니 안 괜찮 그건 안 괜찮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침치고 이러잖아. 심지어 제 침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 눈에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그건 완전히 그냥 걸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후니님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거기 오늘 35분 들어오셨는데 석차 쟁장과 등재 서열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가 맞는 질문인데 기본서 보면 등재 서열 사건은 이 등재할 때의 등자가 이거 동이 아니고 등이거든. 오타야? 무식해 보인다 야. 근데 어쨌든 뭐 모를 수도 있지. 이거 네가 썼니? 네가 썼니? 뭐 오타일 수도 있지. 등재야. 등재 서열 사건은 이게 이제 1등이냐 2등이냐 해가지고 1등, 2등이거든요. 서열 매긴 사건. 근데 치욕스럽게 여겼다는 건 이건 알겠는데 석차쟁장 사건에서 할 때 이거 석차가 또 이거 등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석차 이래가지고 석차 몇 등이냐고 이래가지고 이게 등재 아닙니까 이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게 석자가 자리 석자예요. 자리인데 그 사건 최추원이 소종이 당나라 황제죠. 감사의 말을 띄웠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비판적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감사의 글을 적었겠냐? 이 감사의 글이 사자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Thanks to 소종, thanks to 소종 사부 불허죠. 북국. 그러니까 이게 당시 그 북국 발해를 북국이라 했는데 이 북국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제 됐죠. 북국의 요청을 불허니까 no admission, not admission.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그 비판적인 입장. 발해가 자기 신라보다 더 위에 그 의전 서열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최추원 입장에선. 근데 당나라가 아니다. 신라가 여전히 우리 최애야. 최애. 그게 이제 당나라 입장이었기 때문에 됐죠? 오하 제로니모님 됐고. 네, 테마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강의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요.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이런 그 입장이신 분들은요 대부분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필요합니다.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하지. 난 이건 다 알아.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찍는 거는 이제 중급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를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모아가지고 강의를 김승 과장님 그러고 합시다. 우리 베스킨라빈스 31
이래가지고 오스킨 라비스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31이라고 하니까 31개에서 파인트 강의, 파인트. 그 다음에 그 5개를 뭐라 그러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컵 몇 개, 그런 것처럼 3개, 5개 뭐 전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서 뭐 브라보콘 강의 이런 거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어때? 필요한 강의, 그지? 하자.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된대요. 제가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김수빈님,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 김승훈 과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왜 안 되냐고 김승훈 과장한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 강의도 촬영하십니까? 예, 하려고요. 예, 한능검 강의도 당연히 할 생각이에요. 예, 한능검 강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0강 정도 할 건데 이게 일단 책이 나오면 이것도 할 겁니다.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쪽이랑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쪽은 완전 달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엄청 포장을 막 되게 뭐지?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막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답으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화로 막 만들었는데 만화가 노태우 대통령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대통령 얼굴을 거의 비슷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거 노태우네? 이거 김대중 이렇게 해도 돼.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중에 특강으로 문제를 다시 재배치해서 다시 풀고 강의하는 건 어떤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특강으로 문제를 다시 재배치해서 다시 풀고 강의하는 건 어떤가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리마인드 강의랑 비슷하다고? 문제를 풀고 어려운 것만 다시 해가지고 그것만 강의하는 거? 이것도 마무리형 교재로는 괜찮겠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교수님, 제가 이제 막 대각국사 2회동을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집을 풀어도 괜찮을까요? 네,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은 풀어야 되는데 그게 그 기본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지금 기본 강의가 제가 프로그램 여러 개죠. 그래서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서 그 정석 강의, 이게 정석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 가운데는 그 심화 강의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100강짜리가 있죠. 100강짜리. 그래서 전근대사 70개, 근현대사 30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근대사 70강, 근현대사 30강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강의를 이제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만든 100점 노트 강의. 그래서 오태진 100점 노트, 500 노트, 그죠? 500 노트 강의가 있는데 이 500 노트 강의도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건 교재가 4월 2일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석 강의를 들으면 이제 기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리죠. 대부분이 선생님들 다 물어보세요. 기본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이럴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안 됩니다. 그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못 풀 거예요. 못 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대부분 안 풀리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해했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요즘 그 강의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의 특징이 그 단어를 위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문장 센텐스로 안 하고 어떤 키워드 요걸로 공부한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로 공부하면은 이해되고 단어도 어느 정도 단어만 공부하면 안 되고 이해도 하면서 이걸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다 읽은 책인데 그 고전 독서법이라는 책을 사실 한 이틀에 걸쳐서 얼마 전에 독파했어요. 요새 계속 폐관 수량한다 했죠 제가. 그래서 계속 독서를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단어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책 쓰신 분이 한양대학교 국문과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 방법을 바꿔봐라고 했더니 이게 굉장히 학생분들께 건방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자기 공부 방법을 안 바꾸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공부 방법을 바꾸지 정확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부 방법 바꾸라고 못해갖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배경을 좀 더 많이 설명해보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한 게 이건데, 이거는 제가 어떤 맥락이냐면 키워드를 외우지 말고 센텐스를 외워봐라고 하는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기출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지금 이회독이라고 하시면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100점 노트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고 기출 문제를 푸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기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한데 아마 안 풀리는 게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유네스코 선정된 것들도 알아야 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딜레마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유네스코가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유네스코가 막 선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그 협약이 그 1972년에 국제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이렇게 1997년경부터 처음에 몇 개씩 추가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서원만 하더라도 그냥 되게 많죠. 옛날에는 서원을 그냥 외울 수 있었거든요, 몇 개만. 근데 요즘은 서원이 막 열 몇 개가 되고, 또 사찰, 템플도 절도 뭐 몇 개 안 됐어요. 해인사, 뭐 불국사, 뭐 석굴암, 뭐 이런 거 빼고 뭐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한국의 산사들. 그러니까 사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찰들을 뭐 하나씩 따로 외우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의 산사들이라고 해서 저를 뭐 다 아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글쎄요, 이거 사실 저도 좀 딜레마긴 한데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쌓여 나가니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만 외우면 되긴 했는데, 이게 아예 근본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다 외워야 되니까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유네스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에서 물어봤던 것만 머릿속에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거는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몇 개 좀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리마인드. 교수님 예전 스태퍼 강의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도 운동만.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스태퍼를 하려면 딴 얘기인데 그 헬스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헬스장이 다 폐쇄됐어요. 요즘 영업을 안 해요, 제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다 폐쇄돼가지고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스태퍼를 못 하고 대신 가끔씩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제가. 계단 오르기를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스태퍼지 뭐. 그래서 그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29층까지, 옆동이 좀 높아가지고 옆 동네 이렇게 가가지고 29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은 못 하고 일주일에 한 2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 우리 수케이님, 수치케이님, 리마인드 하고 있는데 공부를 2단계 시험 문제로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건가요? 불안해서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뭐 제 문제 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적중률이 높습니다, 뭐 이것도 뭐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왜 적중 자료를 만들잖아요. 끝나면 저희 조교 학생들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끝난 날 이제 다 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안 와요. 시험 못 봤다고 막 집에 가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와가지고 적중 자료를 만들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다 오니까 든든한 남학생들. 근데 적중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제가 그 바로 만들었던 2단계 문제라던가 3단계 문제라던가 1단계 문제를 이제 그걸 돌립니다. AI처럼 돌리는데, 뭐 AI에서 뭐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모든 문제들이 있지, 1회부터 18회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저는 파일로 모아놓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찾아요. 컨트롤 F 이렇게 해가지고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키워드가 됐던 단어가 있었느냐 그럼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 게 20개 중에 18개는 있어요. 적어도 뭐 이상하게 나오고 처음 나온 거 이런 거 빼고는 한 18개는 항상 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돌리면은 지난번 이제 작년에 찍어놓은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저는 문제들을 늘 바꾸니까 그래서 거기에까지 돌리면은 거의 한 20개 이상 잡힙니다. 그러니까 20개까지 한 19개 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드려요. 다만 문제를 외우면 안 됩니다.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그 문장 자체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내용에 대한 배경 뭐 이런 하여튼 그 배경 지식이라던가 그 이해 있죠. 이해 완전히 언더스탠딩하는 컴프레hen드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나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래요. 야 이거 나왔다. 야 봤지? 이거 나왔어. 이랬는데도 애들이 그런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준 건데 그게 조금만 뉘앙스가 바뀌어가지고 나온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문제인 줄을 대부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괜히 막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 적중 자료를 만들 때 뭐 대충 뭐 비슷한 뭐 그래가지고 적중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다가 안 보이면은 뭐 물론 기본서에서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서 여기 기본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문제풀이할 때 뭐 몇 회차 뭐 몇 번 문제에 몇 번 선지에 이게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쌤 그러면 100점 강의 찍어놓은 거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0점 강의 찍어놓은 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거 보시면 기출문제 푸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료는 기출문제에 있는 사료만 다 커버해도 충분한가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수빈님? 네. 진짜 많지 않아요? 사료? 그것만 다 커버하면 되나요? 이러는데 뭐 거의 되죠.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깜빡이 안 켜고 턱턱 치고 들어오는 게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뉘앙스, 분위기로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료 독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 나오는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제도면 제도, 사건이면 사건, 인물이면 인물, 뭐 상황이면 상황, 뭐 사상이면 사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뭘 지시하고 의미하는지를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료를 찾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김수민님 2단계 지엽적 문항이나 문제들도 조금 섞여 있던데 70점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글쎄 70점이라 언제 20점 언제 70점인지 얘기해 주세요. 리마인드 70점이면 안 되고 처음 풀어봤는데 70점이다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not bad. 네, 채팅창 봐주세요. 보고 있어요, 탱여사님. 예. 호호 아줌마님, 교수님 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쌤 강의 개꿀잼.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의할 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 재밌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많아서 요즘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2단계 첫 강의 풀어서 나온 점수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70점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 2단계 강의가 약간 어려운 느낌이죠.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키워드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키워드가 안 잡히거든요. 제 키워드가 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센텐스 이해를 잘 하시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전보다 저는 조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실전 시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난이도가 그냥 노멀하다, 노멀한 난이도다. 그럼 오태신 모의고사는 오모 씨의 모의고사는 약간 디피컬트해요. 약간 디피컬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7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실전에 가면 코로나에 안 걸리면 85에서 90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노멀하지 아니하고 약간 이지하게 나왔다. 실전에서 그러면 90에서 뭐 1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90점 맞는 사람인데 오태진 선생님 모의고사 치면 10점 나와.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야, 안 좋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뭐 늘 얘기하지만 타 선생님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90에서 나 100점이 나오는 사람인데 오태진 선생님 모의고사 한번 보면 10점밖에 안 나오니까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다. 기분 나쁘니까. 나 90점 모의고사 나오는데 실전에 가면 90점이 나오니까 이게 적합도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보수적인 강사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요즘이랑 비슷하죠. 요즘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뭐 이러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늘 현실을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 든든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을 길러 놓으면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한다라는 저의 어떤 생각을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건 시험지입니다. 시험지가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려웠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건 정말 다행한 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한 것이 억울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시험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이 어렵든 쉽든지 간에 나는 항상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닥칠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나는 준비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료특강 한승우님, 사료특강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 하고 예전에 했죠. 예전에 사료특강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부록 레스나님, 교수님 강의 때 역사 이야기 해줄 때 핵꿀잼.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잖아요. 이제 재밌게 해서 그거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오태진 선생님 너무 말이 많다. 그렇지. 그런 모니터 있었지. 김승훈 과장님. 오태진 선생님 너무 말이 많다. 그렇지. 너무 말이 많다가 무슨 뜻인지 나 그때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었어. 너무 말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견 뭐 농담이라든지 막 잡담 안 하거든요. 저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너무 말이 많다는 게 뭐였냐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또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 같은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이런 문장으로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느냐 이거예요.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거 위주로 나오는데 이거 위주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국사 문제는 20문제 가운데서 10개 맞았다고 박수 받지 않습니다. 10개 맞으면 50점이잖아요.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탄탄한 어떤 그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백종우님, 그 예전에는 2단계 풀면 화났는데 지금은 교수님 말씀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많이 잘 생각을 하시네요. 그 화난 게 혹시 저한테 화나셨나요? 근데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번 심화 수업 방식 좀 알려주세요. 꿍스꽝스님, 그 심화 수업 방식은요, 뭐 늘 똑같아요. 도사국사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심화 수업 도사국사는 사실 이번에 14회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지우고 갑시다. 14회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사국사 하면은 18회 플러스 막 7일입니다. 7회가 아니고 7일 더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되게 오랫동안 하고 막 밤 1시에 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잘 안 하고 14회인데 14회를 어떻게 지금 제가 활용을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14일이죠. 14일. 14일이면 4, 4, 16에 1, 4는 4, 56시간이네. 어떻게 시방하냐 이걸로?
김승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 56시간으로? 60시간 할 수 하지 않을까? 56시간 해야 되는데 56시간 하려면은 저는 이제 도사국사 강의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국시대 같은 거 아니지, 그냥 고려시대로 합시다. 고려시대 뭐 원간섭기 그러면은 뭐 충렬왕 때 그럼 여기 이제 대외관계, 왕권 강화, 그 다음에 당시 집권 세력, 또 이 집권 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갖고 들어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 시기에 원래 있었던 구 이데올로기인 불교의 동향,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책, 뭐 그다음에 당시 이제 민중들의 생활, 농업 기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외관계사 가면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뭐 송나라랑 친하게 지냈다, 친송 정책, 그러다 거란이랑 싸웠다, 여진이랑 싸웠다, 몽골이랑 싸웠다, 그다음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하니까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이렇게,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단선형 구조는 말 그대로 그냥 2차원인 거예요. 2차원.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키워드는 1차원. 그러니까 1차원인 거지,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1차원. 근데 저는 그나마 2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한국사의 흐름이 전 잡혀요, 뭐 안 잡혀요 이런, 그러니까 흐름이 안 잡혀요 이런 친구들은 1차원. 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 흐름이 안 잡혀요 1차원. 선생님 저는 흐름은 잡히는데 2차원. 흐름은 잡히는데 암기가 안 돼요. 그럼 다시 1차원.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지.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3차원 강의.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1차원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차원처럼 공부를 하는데 단어 막 외우는 거야. 단어 위주로. 그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점이잖아 1차원이. 근데 흐름 잡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 이 사람들은. 근데 1차원, 2차원이 막 되냐 안 되냐 이런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하니 되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은 막 상위 25% 애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상위 25% 애들은 암기도 되고 이 흐름도, 대외관계에서 흐름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거는 아는데 이 시기 때 이렇게만 움직일 줄 알아요. 이렇게만 움직이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거 물어봐요. 좌표를 이상하게 찍는 거야. 좌표를 뭐 A-B 뭐 혹은 뭐 알파의 뭐 감마에 위치한 요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왕이냐 그러니까 갑자기 봉 찌는 거지. 난 분명히 이 흐름은 아는데 갑자기 여기다 대고 뭐 예를 들어 농업 기술을 물어본다던가 뭐 그 시기 때에 수출을 했던 우리나라의 품목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전혀 이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도사국사 하면서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려면 새로운 기구가 뭔가 필요한데 그 필자적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집권 세력은 권문세족인데 권문세족은 이렇게 제가 띠를 만들죠. 그래서 이 시기 때 대농장을 확대해 나갔다. 대농장은 누구 거겠느냐? 이때 민중들 거다. 그 민중들은 땅을 빼앗기고서 되게 슬퍼했겠구나. 슬퍼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서 노래나 부르자. 청산별곡. 나는 청산에 살아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 또 이걸 보다 못한 중소지주들, 왜냐하면 이건 대지주니까 중소지주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 과거 시험을 거쳐가지고서 왕의 측근 세력이 되면서 권문세족과 싸우더라. 이게 사대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 그러면 그들은 사회 개혁을 요구할 텐데 그 사회 개혁은 누굴 위한 것이겠느냐? 당연히 민본주의. 농민들 입장에서 사회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겠느냐? 대농장 혁파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강의하는 게 도사국사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스팟도 몰라. 난 스팟도 안 돼.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키워드도 암기가 안 돼 있는데 쉽게 하면 충렬왕 다음 충선왕인지 충수광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은 한 심화 수업 들으면 요즘에 한 270여 분, 300여 분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여기 노량진에서 대부분.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한 60명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60명은 누구였느냐? 하위 20%. 하위 2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거 강의 들으면 안 되고 이거 듣든지 이거 듣든지 해야 돼요. 뭐 잔뜩 올라오시네요. 교수님, 평민간의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평민간의 자유로운 혼인을 하였고 이때 신부집에서 돼지고기와 술만 예물로 받았다는데 고구려에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네. 뭐 사료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랬겠지. 뭐 지금도 여러분들 돼지고기 드시죠? 술도 드시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고구려 인간인가요? 고구려인이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 고구려인인가 그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도 그랬을 수 있지. 그런데 사료에 고구려로 써 있으니까 그냥 고구려를 배우는 거예요. 리호님 안녕하세요. 영남학파로서 서경덕, 조식, 이현적 계열의 문인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으며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서경덕이 영남학파가 아니라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서경덕은 동인이면서 기호학파인가요? 아니요. 서경덕은 기호학파는 아닌데요. 서경덕은 화담학파잖아요. 개성, 화담학파. 자기가 만든 학파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개성은 경기도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기호학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서경덕은 기호학파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3단 농법이 안 통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사는 깍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이게 부산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지? 부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니들 깍쟁이다 이래. 아니야? 안 그런가? 깍쟁이라고 많이. 서울 촌놈이라고 한다고? 이런. 어쨌든 그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깍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다음에 김코커님 100점 노트 책 언제 나오나요? 4월 2일이요. 다른 분도 잠깐 얘기할게요. 김수빈님, 그다음에 박경호님. 지금까지 컬이 다 따랐는데 기간 연장되면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출문제 다시 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리바인드를 풀면서 복습하는 게 좋을지. 아니요, 100점 노트 하세요. 100점 노트 하시면 돼요. 컬이를 다 따라 했는데 이게 이제 100점 노트 하셨느냐 안 했느냐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안 하셨으면 이거 하세요. 그다음에 선일 김님 100점 노트 4월 2일이요. 볼님 감사합니다. 44. 박경호님 모의 고사는 어쩌다 잘 보면 10% 안에도 들어가고 못해도 25%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잘하시는데요. 박경호님 저희 카페도 가끔씩 많이 질문하시죠.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면 공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오세요. 썩은 사과가 설 이게 무슨 뜻이죠? 깜짝이야. 이게 무슨 뭐 질문하는 건 줄 알았어. 이름이시구나. 썩은 사과 가설. 천주교 문제 외워도 너무 헷갈려요. 천주교에 입교하세요. 천주교에 입교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문자나 외우기 편한 팁 같은 거.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가까운 성당이 있을 거예요. 성당 가셔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글쎄요. 그 천주교 문제 외워도 너무 헷갈려요. 그게 근데 제 생각,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천주교만 그러나요? 혹시? 다른 건 다 괜찮으신데 천주교만 외워도 계속 헷갈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외워도 안 되는데 천주교가 특히 그런가요? 혹시 불교자시거나 아니면 뭐 교회 나가시거나 되면 또 안 되실 수 있는데 싫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얼마나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외워도라는 말에 저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도의 정도의 차이인데 30번 정도를 보셨는데도 못 외우시겠다.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만 30번도 안 봤는데 외워도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국사만 공부한 게 제가 국사 공부하기 이전에 살았던 시대 그 기간과 국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산 시간을 따지면 후자가 훨씬 많거든요. 제 인생에서 국사를 공부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인생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시간보다. 근데도 지금도 헷갈려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외워도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외워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프랑스 속담인가요? 프랑스 속담인가 미국 속담인가 거기에
뭐 단어는 7번 까먹었다가 다시 외워야 다시 뭐 자기 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내가 완벽하게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를 7번 연속 경험을 해야만 그게 완전히 내 것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도사국사는 개정판 언제 출시 계획 있나요? 이게 문제인데 도사국사 개정판은 제가 크게는 손을 안 댈 거예요. 예, 그거를 손대기 시작하면 진짜 거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크게는 손을 안 대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일제 시대의 그 종교 문화 파트, 뭐 그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거, 또 현대사 파트에서 뒷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년체 편년체 기년체 암기 기년체가 아니고요 기전체예요. 예, 편년체 기전체예요. 암기 팁이요? 이건 드렸는데 편년체 기전체 암기 팁. 편년체는 통감실록 저료로 끝나면 편년체예요. 편년 통감실록 저료 그리고 국사 뭐 이렇게 끝나면 다 편년체인데 기전체는 뭐로 끝나면 기전체라 했죠? 여기 써보세요. 예, 기전체 뭐로 끝나면 기전체라고 했죠? 여기 저기 우태신 한국사 채팅하기에 넣으세요. 예. 쌤 시험 일정 6월까지 갈까요? 몰라요 저는 이런 거. 5월에 본다고 했는데 글쎄 이게 6월까지 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예측 저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막 언제 뭐 쪼고야 뭐 언제 뭐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미뤄지면은 또 미뤄진다면은 미뤄지는 거에 맞춰서 또 그때 가서 계획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5월 말에 5월 중하순에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올림픽도 연기된 마당에 뭐 그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겠어요. 다 뭐 이렇게 시점을 맞춰서 체력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1년 뒤로 넘어가니까 막 멘붕 상태일 걸. 멘붕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육붕, 육체도 붕괴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대비하세요. 전 만약에 6월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5월달에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다 이런 얘기죠. 이번 도사국사에는 사료 좀 읽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사료만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사료 읽으면 최악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자요. 학생들이 많이 잡니다. 훈이님 예전 기본 강의 때 삼국시대 재정분리가 준왕이 사만으로 가서 재정이 분리했다고 설명드렸을 때 이해가 잘 돼서 재밌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런 걸 좀 제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김수빈님 사 맞아. 예, 맞아요. 무슨 사 그죠? 역사 사자로 끝나면 기전체예요. 그거 아시면 돼요. 썩은 사과 과설 메시지 취소됨 욕 쓰셨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뭐 이렇게 보셨던 것 중에서 뭐 제가 답변 안 해드린 거, 뭐 이 정도면 되겠네. 그래. 그다음에 그 올라왔던 질문 중에서 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마무리 특강은 어떤 주제로? 이거요? 이 다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까 한 거죠? 아까 한 거 그 문제죠. 유네스코 쉽게 외우는 방법? 이거는 근데 제가 요즘은 안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역시. 근데 그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찰은 사찰, 사찰만 쭉 가고 싶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찰만 쭉 외우기 뭐. 그다음에 성, 궁궐, 그다음에 뭐 서원, 뭐 지역 이것 중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그다음 뭐 일기류 하면 일기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승정원 일기, 난중 일기, 5.18 운동 일기, 새마을 운동 일기, 일성록 그래서 쫙 일기만 있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불교 경전 하면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이렇게 기록물. 또 방송은 SBS, KBS, MBC 가운데 KBS, 그지? KBS 이상가족 뭐 생방송 같은 거 이런 일기류. 또 뭐 무형유산 가운데 제사의식 그러면 제자 들어가는 거 다 쫙.
강릉 단어 제 종묘 제레 제 주영등굿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 놓아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다음 뭐 노래 같은 거, 춤, 댄스 이런 거, 줄타기, 줄다리기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 마무리 특강은 어떤 주제로 하나요? 이런 질문이신데 늘 고민이에요. 마무리 특강은 어떤 주제로 할까? 늘 고민입니다. 이번에 원래는 제가 리마인드를 사실 제가 시작했죠. 원래 마무리 특강 할 때 항상 2단계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뭐 50선 이래가지고 제가 리마인드 특강 같은 걸 미리 했는데 근데 그런 걸 미리 해봤을 때 이제 느낀 게 이게 틀린 건 진짜 또 틀리는구나. 이게 제주도 우리 실장님 계신데 전은성 실장님이랑 그분이랑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컨셉이었어요. 그런 강의였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학원 전체가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글쎄 지금 원래는 마무리 특강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줘보세요. 마무리 특강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사? 되게 포괄적이잖아. 경제사 전부 다? 경제사. 그렇지. 왜냐하면 거긴 토지제도 있고 세금제도도 있는데 그게 쥐약 아니야? 힘들지. 그다음에 교수님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리호 서경덕 학파 다시 알려주세요. 알려줬잖아요. 서경덕 학파가 내가 서울에 산다고 깍쟁이는 아니다 이거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서경덕은 개성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호학파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학파를. 이 사람은 성리학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성리학자이긴 하지만 이기 논쟁 같은 건 안 해요. 잘 그냥 기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면서 관심이 그냥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동안이세요. 그냥 또 얘기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교수님 덕분에 한국사 흐름이 잘 잡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되어도 잘 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평강이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영어 단어 외우다 보면은 다음 날은 또 까먹죠. 영어 단어 이상하게 그때 외웠는데 또 외우면 또 까먹었죠. 근데 저는 국사도 그렇게 공부하면 금방 또 까먹거든요. 까먹.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뭔가의 어떤 배경, 이유 이런 걸 알면 국사 공부하기가 참 쉬워요. 편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 그 이유, 예를 들어 관동 대지진이 1923년이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터졌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24년에 의열단 김지섭 선생이 40대셨어요 당시. 근데 이분이 복수를 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 왕을 죽이러 갔어요. 일본 천황을 죽이러 갔는데 또 제국의회라던가 이런 황궁에다가 처음엔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때가 제국의회가 휴장기간이어가지고 김지섭이 하필 갔는데 오늘 휴무 이런 거랑 같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황궁으로 갔는데 그래서 황궁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중교라는 다리에 투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별하는 문제가 생겼어. 관동 대지진이 먼저니 김지섭의 이중교 투탄이 먼저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몰라. 예를 들어 모르면 막 미친 거지. 23년 관동 대지진, 24년 김지섭, 24년 관동 대지진, 24년 김지섭, 23년 관동 대지진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본인이 두 문자를 만드는 거야. 23 관동 대지진 못 만들겠다 야 이건.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막 만들어. 그럼 24 김지섭 에이 2판 4판 복수다 이딴 식으로 막 공부한단 말이야. 복수니까 2판 4판 24.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관동 대지진 때문에 이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학살 당했구나. 그래서 김지섭이 나이가 많아서 차출을 되어가지고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이게 40대거든요.
40대가 뭘 살 만큼 사냐? 살 날이 훨씬 많은데. 근데 이분이 그랬단 말이야. 형이 가라고?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이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가냐고?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김지섭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거를 막 23년 뭐 23 관동대진, 23 관동대진, 뭐 2판 4판 복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교수님 30대이신가요? 네. 그다음에 김세빈 나라별로 수입품 수출품이 뭔지도 알아야 하나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요? 나오니까. 예. 그 많이는 안 나와도 나온 적 있어요. 그 고구려에서 수출한 게 뭐냐, 백제에서 수출한 게 뭐냐, 신라에서 수출한 게 뭐냐, 고려에서 수출한 게 뭐냐, 조선에서 수출한 게 뭐냐, 또 수입한 거 뭐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우세요. 김희영님 안녕하세요. 김회영님 교수님 배경 설명해 주실 때 너무 재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꿀. 그렇죠. 그치 이런 거 알면 되게 좋잖아요. 또 제가 세종대왕 때 막 뭐 이렇게 있었던 얘기라던가 아니면 특히 근현대사에서 그 어린이날 만들면서 뭐 문맹퇴취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이 먼저냐 문맹퇴취운동이 먼저냐 이러면은 그냥 막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어린이들이 13살 뭐 12살 이때까지가 어린이였는데 일단 중학생 가면 어린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14살, 15살, 16살이 돼요. 그래서 19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나이가 15세란 말이에요. 그럼 15세 때에 그 중3들이 한 게 뭐냐면 1925년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만들어요. 그럼 중3짜리들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전문학교 학생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이 요즘 말로 하면 고1이나 고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이 주로 뭘 하냐면 26년에 60만 선동을 한다고. 그 60만 선동을 하면서 일본이랑 막 싸워요. 그러다가 학교가 휴교가 돼. 요즘처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휴교가 되었지만 그때는 60만 선동 때문에 학교가 휴교가 돼. 그래서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뭐해? 집에 있으면 그냥 동네 애들이랑 놀잖아요. 집에 고향으로 내려가면 나이 어린 친구들 많단 말이야. 그때 같은 동네니까 동생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걔네들이 가르친 거예요. 선생님 돼가지고 형이 가르친 거야. 그게 26년부터 나오는 문자보고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거든. 그래서 조선일보가 먼저 하고 그다음 동아일보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제정으로 인해서 60만 선동이 있었고 그 60만 선동으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문자보고 운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지. 이거를 22년 어린이날, 뭐 26년 뭐 60만 선동, 뭐 28년 뭐 문자보고 운동 이렇게 외우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머릿속에 탁 고정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A 플러스 B는 A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게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박혀 있으면은 죽어도 이게 그 흐름이 안 까먹어요. 그 흐름 안 까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옳아요. 교수님 20대 아니신가요?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리호님 조선 역사서 너무 많은데 외우는 꿀팁 있나요? 이거 있죠. 조선 역사서 외우는 꿀팁은 말씀드렸죠. 그거는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좀 이따 혹시 모르니까. 사이다 전범위 모의고사랑 동형이랑 많이 다른가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이다는 뭐다? 기출, 살짝 변형, 뭐 이 정도, 그지? 그러니까 쉬워요. 막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동형은 많이 어려워요. 그 2007년 한국사전형 검정시험 1급 문제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죠. 많이 달라요. 풀어보고 싶습니다. 풀어보세요. 귀때기는 안 하. 이것도 아킬레스 건드렸네. 요새 귀때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할게요. 지금 할까요? 뭐 할 게 없네. 또 뭐 있냐? 복습량이 너무 많아요. 효율적인 복습 없나요? 이러시죠. 이거 되게 언젠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한 5분쯤 남았는데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제 논리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거예요. 노트. 그러니까 노트가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죠.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라 해. 책을 읽을 때도
뭐 잔뜩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단어들이 하나 있으면 동그라미 딱 치고 내려와서 메모를 해. 그리고 요거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만 알게끔 뭔가 팍 써. 여기서도 뭐가 나와. 그 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네모 치고 이렇게 현관문. 이런 단어들만 쫙 나열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열을 해서 책을 덮어. 자기 노트에.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써보는 거야.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이 단어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전체를 나중에 안 보더라도 자기가 쓴 노트 있죠. 그것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이 일종의 그 저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고 요걸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단어 보고 이 단어 보면 도대체 이 단어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갔는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복습이 금방 돼요. 그래서 저는 책도 되게 빨리 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1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2회독 때는 내가 해놓은 그 책갈피 같은 어떤 노트가 있어요. 메모가. 그럼 그 메모에서 이 메모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대각선으로 읽어요. 대각선으로 읽으면 쭉 대각선 읽으면 이 단어를 연계시켜가지고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짧은 글짓기처럼. 그러면 단어 암기도 되고 내용 파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독수도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 읽을 때 처음에는 정독을 하거든요. 정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정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글은 그냥 묵독이라 그래요. 묵독. 대부분 이렇게 책을 펴놓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묵독이라고 해서 옛날 그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묵독은 그 가장 많이 까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까먹는 방법이 묵독이에요. 묵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일 기억이 안 남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책을 읽는 방법은 묵독이 아니었습니다. 묵독이 아니었고 소리내서 글을 천천히 리듬감 있게 읽어 내려가는 것, 이게 정독이었어요. 이게 올바른 독서다, 올바른 책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소리내서 천천히 리듬을 타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빨라서 마음도 급하고 또 소리내서 읽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요새. 내 방 아니면. 그래서 이걸 못하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필기독을 해서 책갈피를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자기가 이렇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한 페이지에서 한 3, 4개나 4, 5개 정도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고 연계시키세요.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백전노트 강의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이런. 맞아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교수님 동형 감사합니다. JJ님. 교수님 동형 기준 평균 80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제임님. 클라우드 소원님. 교수님 유튜브에 귀때기 자주 올려주세요. 귀때기 너무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소원님. 제가 귀때기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마인드 2단계 사회에서 뭐 정답 잘못됐던 거 13번 문제 저기다 해놓은 거 해설은 잘 해놨는데 정답이 뭐 잘못됐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 파악하시고 복수 정답이었던 거 뭐 통감부, 총독부 이거 그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그 스스로의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예컨대 뭐 손도 좀 더 많이 자주 씻게 된다던가 하는 식이겠죠.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무료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못했던 독서라든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끝까지 남아주신 30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드님, 제이임님, 제이제이님, 한승우님, 친호님, 리호님, 훈이님, 김영님, 김수빈님 감사합니다. 썩은 서가설님까지. 자, 4월 14일인가요? 이제 저는 4월 14일에 유튜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